안녕하십니까.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대구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현진희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코로나19 사태에서 심리 방역의 이슈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저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펼쳐온 심리 방역 활동을 중심으로 이런 이슈들을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목차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는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국민들의 심리 회복을 지원하기로 결정을 하고 지난 3월 2일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코로나19 대구 경북 특별 지원단을 구성하였습니다. 이 지원단을 바탕으로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을 제작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심리 지원 콘텐츠를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지난 3월 28일 전국을 대상으로 대국민 심리방역 활동을 확대할 필요성에 입각하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 코로나19 특별지원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이후 현재까지 활발한 심리방역 활동을 전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난 4월 7일 코로나19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여 이러한 심리방역 활동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먼저 저희가 개발한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염병 재난에서 어려움을 경험하는 대상자들, 그리고 관심 주제, 그리고 시기별로 총 28개의 주제로 분류하여 110페이지에 입각하는 지침서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이 이 저희 심리사회 방역 지침서입니다. 그 주제별 분류를 보면 대상자별로 직접 피해자와 가족, 그리고 친인척, 지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 그리고 감염병 재난 업무 종사자, 재난 취약계층, 지역사회 거주자 및 국민, 그리고 관련 직군별로 그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내용들로 구성을 하였고요. 관심 주제로는 심각한 트라우마 반응 및 자살 예방, 그리고 잘못된 정보와 루머를 중심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재난 시기별로 초기, 중기, 후기에 걸친 각 단계별로 우리가 인지해야 하는 심리사회 방역 이슈들을 알기 쉽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대상자별로 보면 이렇게 직접 피해자, 가족, 친인척, 지인 그리고 각 대상자별로 이렇게 상세하게 각 그 지역사회에서 우리가 감염병 상황 시 맞닥뜨릴 수 있는 이러한 세부 대상자별로 아주 상세하게 각 대상자 자신 그리고 주변의 가족과 지인 그리고 지역사회 주민들 그리고 정부 그리고 지자체 그리고 언론 이렇게 우리 지역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양한 구성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하는 것이 이 감염병의 상황을 이겨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지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은 이렇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러한 예시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펼친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대국민 캠페인을 어떻게 실시하였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개발한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의 내용을 바탕으로 19개 주제의 웹툰과 카드뉴스를 제작하여 대국민 캠페인에 활용하였습니다. 보다 국민들의 눈높이에 맞추어서 내용과 디자인을 보다 용이하게 하여서 홈페이지를 통하여 배포를 하였습니다. 또한 홈페이지뿐만이 아니라 국민들과 직접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 각 유관기관에 저희의 컨텐츠를 보내고 이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이러한 배포 작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였고 이는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 마음건강 참 뉴스라고 저희가 이 카드 뉴스를 일컬었는데요. 각각의 주제들을 보면 이렇게 쉬운 용어로 보다 이제 용이한 메시지 형태로 전달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유관기관에서 저희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과 이 카드 뉴스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각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상황을 제시한 화면입니다. 네, 이렇게 저희가 심리사회 방역 활동을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 캠페인을 중심으로 또 방역 지침을 개발하는 것으로 펼쳐왔는데요. 다음으로 마지막으로 국민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는 2020년 3월 17일부터 3월 30일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전국 시도에 19세부터 70세까지 총 1,014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고요. 방법은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먼저 정신건강 실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국민들에게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두려움에 대해서 여쭤보았습니다. 가장 많은 국민들이 내 가족의 감염을 제일 걱정하고 두려워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감염으로 가족이나 타인에게 전염될까 하는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세 번째로 나 자신의 감염으로 직장이나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갈 것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있으셨습니다. 이렇게 우리 국민들은 이 코로나19로 인하여 내 주변 아끼는 가족과 타인과 직장 주변 사람들에게 어떤 해를 끼치고 전염이 되고 하는 것에 관련된 걱정과 두려움이 많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지역별로 이러한 걱정이나 두려움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보시는 것과 같이 비슷한 수치이지만 이 중에서 그래도 대구가 가장 높은 수준의 걱정과 두려움이 나타났고요. 다음으로 강원도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로 불안의 수준을 GAD7이라는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하여서 확인을 하도록 하였습니다. 국민들의 평균 점수는 21점 만점에 5.53으로 정상 수준의 평균 점수를 제시해 주셨고요. 국민들이 가장 많이 보여주신 문항별 특징은 초조와 불안이 가장 많은 수준을 차지하셨고요. 두 번째로는 걱정이 많음, 세 번째 편안하게 있기 어려움, 이런 어려움들을 많이 표현하셨습니다. 다음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증도 분포가 어떻게 되었는지 살펴보았는데요. 48%의 국민들께서 가벼운 수준 이상의 불안을 경험하고 계셨고 이 중에서 19%에 해당하는 국민들께서는 중등도 이상의 불안을 표현하셔서 이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심리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다음 지역별 불안입니다. 지역별로 대구가 가장 높은 불안도를 나타냈고요. 다음으로 강원도, 그 다음 인천광역시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별에 따른 불안도는 전 범위에 걸쳐서 여성분들께서 불안 수준이 남성에 비해서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연령에 따른 불안의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가장 많은 불안 수준을 나타내신 분들이 30대 분들이셨습니다. 30대 분들이 1위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60대 분들께서 불안 수준을 나타내셨는데요. 이러한 조사 결과는 아무래도 생산활동, 그리고 직업활동, 그리고 사회활동, 또한 어린 자녀 등등의 가족 돌봄과 같은 이런 다양한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계신 30대가 이러한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가장 불안을 경험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그런 판단을 해봅니다. 두 번째로 60대가 높게 나타난 것은 아무래도 코로나19 상황이 고연령층에서 어떤 치명률이 높다라는 어떤 이런 결과들로 인해서 많은 60대 이상 어르신들께서 불안함을 경험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그 연령대를 중심으로 한 이런 불안 수준을 감소시킬 수 있는 어떠한 심리 지원 또한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우울 수준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PHQ-9이라는 표준화된 척도를 활용하여 국민들의 우울 수준을 확인을 해 보았는데요. 평균 점수가 27점 만점에 5.1점으로 국민들의 평균 점수는 정상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어떤 호소는 피로감을 가장 많이 호소하셨고요. 그 다음으로 흥미와 즐거움이 없다. 그 다음에 수면 문제 등으로 이런 우울 항목에 표현을 해주셨습니다. 2018년도 선행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봤는데요. 이 당시에 국민들의 평균 점수는 2.32점이었는데 현재 조사에서는 5.1점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2배 이상의 우울 수준이 증가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재난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러한 재난에 대한 국민들의 정상적인 스트레스 반응이라는 차원에서 해석해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들 중에서도 어떤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은 여전히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우울 중증도별 분포를 보겠는데요. 42.5%에서 가벼운 수준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계셨습니다. 이 중에서도 17.5%에 해당하는 국민들께서는 중등도 이상의 우울을 경험하고 계셔서 이러한 분들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은 매우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지역별 우울 점수입니다. 강원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요. 그 다음으로 인천 그리고 대구 순으로 우울 점수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지역별 우울 점수를 2018년도 조사 결과와 비교를 해보았는데요. 특히 대구 같은 경우는 이전의 점수가 그리 높은 지역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도 조사 결과에 매우 큰 상승폭을 가져온 그런 결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PHQ-9을 통해서 성별에 따른 문항별 특징을 살펴보았는데요. 여성분들께서 모든 전 영역에 걸쳐서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연령별로 살펴보았는데요. 30대가 가장 우울 수준이 높게 나타났고 두 번째가 40대였습니다. 이러한 것은 30대와 40대가 가장 직업활동이나 사회생활이나 또 가족생활에 있어서 매우 활발한 이런 활동을 하고 있는 연령대임에도 불구하고 현재 감염병 상황의 특성상 여러 경제적인 어떤 어려움이나 또 사회적 거리두기나 어떤 이러한 상황들이 이분들에게 우울감을 증가시키는 결과라고 판단해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일상생활 변화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상시에 음주를 하신다고 대답하신 분들을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이후로 음주 빈도와 음주 양에 있어서 변화가 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음주 빈도에 있어서는 약 53%에 해당하는 분들이 이전과 빈도가 동일하거나 증가했다고 보여주고 계시고요. 감소한 경우는 약 47% 정도가 감소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보통 감염병의 재난의 특성을 반영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재난의 경우에는 음주 빈도나 음주 양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서 음주로 인한 지역사회의 여러 다양한 문제를 저희가 고려해야 되는 이러한 경우가 많은데요. 아무래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어떤 이러한 감염병 재난의 특성상 음주 빈도가 감소하는 경우도 약 47%가 나타난 것 같습니다. 음주 양의 경우는 감소한 경우는 반면에 38%에 그쳤고요. 동일하거나 증가한 경우가 약 62%에 해당했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음주량이나 음주 빈도 모두 과반수 이상의 국민들이 이전과 동일하거나 증가했다고 보고하고 있어서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으로 사실은 음주 환경이 쉽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증가 또는 동일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무래도 가정 내 음주가 증가하지 않았나 하는 이런 판단을 해보게 됩니다. 따라서 어떤 가정 내 음주로 인한 파생되는 여러 가정 폭력이나 가족 갈등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살펴봐야 하는 영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일상 방해 정도가 어떠한지 살펴보았습니다. 직업, 사회, 가정생활에 있어서 방해 정도를 살펴보았는데요. 많은 국민들이 사회, 여가 활동의 방해를 가장 많이 받고 있고 그 다음으로 직업에 방해가 있다라고 하셨고 이전에 2010년도에 일반 국민들을 대상으로 방해 정도가를 살펴보았을 때 지금 코로나 상황은 이보다 훨씬 2배 이상의 방해를 받고 있다라고 하셔서 많은 국민들이 일상생활에 이 코로나가 방해를 하고 있다라고 경험하고 계신 것으로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필요 서비스를 살펴보았습니다. 1위는 개인 위생 물품을 답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마스크나 손 위생제 등 많은 이런 위생 물품들이 보급되고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위생 물품에 대한 서비스 영역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필요한 영역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가 감염병 관련 정보이고요. 세 번째가 경제적 지원, 그 이외에도 복지 서비스나 정신건강에 대한 정보를 원하셨습니다. 다음으로 정신건강 유선 상담 수신을 할 의향이 있는지 여쭤보았는데요. 66%에 해당하는 국민들께서 정신건강 유선 상담을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답하셨습니다. 반면에 그렇다면 이런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정신건강 상담 전화인 1577-0199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확인하였을 때 단지 17%에 한해서만 인지하고 계셔서 이러한 조사 결과를 보았을 적에 많은 국민들이 이런 정신건강에 대한 상담 욕구는 있으나 실제 어떻게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정보를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앞으로는 보다 지역사회에 있는 다양한 상담 전화나 또는 서비스, 자원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이상 저희 한국 트라우마 스트레스 학회에서 펼쳐온
코로나19로 인한 이런 심리 방역 활동을 감염병 심리사회 방역 지침 제작과 그리고 대국민 심리 방역 캠페인 그리고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 이제 실태조사 결과 나타난 이러한 국민들의 어떤 수준은 어쩌면 재난으로 인한 어떤 자연스러운 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관점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런 어려움을 경험하고 계시기 때문에 재난 상황에는 일반적인 방역과 함께 심리 방역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고요. 감염병이 진정된 이후에도 중장기적인 모니터링과 개입은 계속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